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청년들이여 분노하라고 극렬한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문재인 세력들이 집권한 지 3년 정도 지나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시대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그 시절이 천국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번에도 나라가 망한다, 부도가 난다, 조조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청년들은 점점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수 우파가 나라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텅텅 비어버린 곳간에 다시 알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한 척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 압도적 승리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대는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무능합니다. 우리들에게 200석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 반국가 세력들이 무너뜨려 놓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우리는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보석 같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려 놓았는지 그 실상을 오늘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말기 대한민국 부채는 2196조, 국가 부채 2000조 시대를 열고 떠났습니다. 1인당 4392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말 공공부문 부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전의 부실은 4조 흑자에서 31조 적자로 곤두박질 쳐버렸고 가스공사는 2조 원 흑자에서 9조 원 적자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10조 3천억에서 2조 7천억 적자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건강보험 적립금도 20조 6천억에서 11조 9천억까지 추락해서 2028년에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공공기관 중에서 10개가 적자에 흐느적거리고 총 50조 8천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우파 정권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공공부문 현금이 모두 거덜나고 빚더미에 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은 예산 통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좌파들에게 눈먼 돈, 그들의 먹이 사슬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재인 말 국가 부채는 2196조, 여기에 공무원 연기금 등의 장기성 부채를 제외하게 되면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는 OECD와 같은 국제 공식 기구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2017년 문재인은 국가 채무 비율 36.0%로 출발했으나 5년 만에 49.6%까지 치솟았습니다.
660조 2천억이던 국가 채무가 1067조 7천억이 되었고 무려 407조 5천억이나 증가해서 61.7%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5년은 나라가 빚의 수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매년 81조 5천억, 천문학적인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 청년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반국가 세력들은 미래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에서는 문재인의 소주성과 최저임금 폭탄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빚더미의 진실은 숨겨놓은 채 경제위기를 떠들고 있는데요. 경제위기는 빚더미에서 시작합니다. 빚더미 자체를 숨기고 다른 경제지표를 들고 나와서 위기를 말하고 위기를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매국 행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5년 국가 채무 증가액이 407조 5천억, 이것은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2016년의 대한민국 예산이 386조였습니다. 문재인 5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빚더미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제한 돈을 풀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이런 짓은 하지 못합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은 완전 미친 나라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심층 분석하고 보도했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빚더미의 심각성, 미래 세대의 소득을 우리가 땡겨 쓸 권리는 없습니다. 빚더미의 저주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파들끼리 언제까지 지난 정권을 탓할 거냐? 이제 그만하라. 지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참 비참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 채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합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숨겨진 거대한 빚더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 예산에 숨어 있어서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에서는 예산 증가율이 평균 3%에 불과했습니다. 우파 정권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예산 증가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하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국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중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율은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매년 GDP 성장률보다 5 내지 6% 초과하게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예산 지출은 고스란히 빚더미로 쌓여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파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경제 지표들이 가장 잘 정비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유수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지표를 표준으로 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국가 경영 정보가 대통령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문재인 같은 저런 오류, 저런 실수를 범할 수 없는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 국가 파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남발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또 추경까지 남발하고 공기업, 공공기관에게 측근들을 심어서 먹이사슬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마구마구 뿌려주고 탈원전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5년 국가 채무 증가액이 628조 8천억, 공공부문 부실액이 118조 5천억입니다. 총 747조 3천억이 국부가 탕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집권 첫 해 국가 예산의 2배나 많은 국부가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에 대해서 논박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가짜 경제 지표를 가져와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도 돈을 뿌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무능과 유능의 대결입니다. 200석 가져오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747조 3천억,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